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MB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여전히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 때문에 뭐 국내 증시에 대한 변동성 확대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신규로 접근을 하고 뭐 매매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결국에 이 정책 관련된 종목들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 포트에 좀 많이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또 대응하는 또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선 이 정책주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리뷰를 먼저 좀 도와드리면은 아가방 컴퍼니가 제 포트에 있습니다. 이 정책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우선은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아까 장중에 이제 한 9%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로 인해서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 뭐 꿈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좀 있겠지만 우선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 이제 저출생 관련된 부분들, 뭐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 지금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추후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받고 있다라고 했고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개별주들, 정책주들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5,150원 목표가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아가만 컴퍼니 손절가는 4,250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는 리뷰를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이냐면은 TAE 항공입니다. 제가 이거 어제 이제 손절가 터치했죠. 손절가 터치했지만 제가 어제 딱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경영권 관련된 분쟁 이슈는 조만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간에서 역시나 바로 나올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좀 빠르게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대명 소노 시즌이나 아니면은 뭐 TA 홀딩스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TA 항공 또한 이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는 뭐 이 LCC 업계 재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추후에 LCC 업계 재편이 됐었을 때 항상 이 TA 항공에 대한 기업 계속해서 좀 이슈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제가 생추에서 거의 10% 내외로 손절가를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쉽게 포트에서 제외됐지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 그리고 LCC 업계 재편 그렇게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부각날 만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가 아니죠. 그 다음 리뷰할 종목은 여기에 맞물리면서 조금 더 이어가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바로 진에어라는 기업입니다. 자,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우선 오늘은 좀 아침에 좀 가는 듯한 모습 보여주다가 뭐 시장이 쉬어가죠. 쉬어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탄력성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번 이제 미국에서 주요 항공사들, 아메리칸 항공이나 이런 관련된 항공사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향 조정되면서 항공주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항공주들 중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면은 바로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 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 뭐 연기를 좀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내년 1분기까지도 가겠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요 부진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뭐 유가 하락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에어는 추후에 이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 또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관련해서 업계 1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시너지 효과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우선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사실 시장에서 이 정도 버텨주면 상당히 잘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린 목표가 12,550원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지금 워낙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기존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조금만 더 여유를 두고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낙 시장이 많이 좀 벅차다 보니까 지금 어떤 종목을 사실 편집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선은 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이 저출생 쪽 내에서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종목 하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좀 떴네요.
90원 우선 편입을 하고요. 분할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로투세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 뭐 지금 대표적으로 사실 이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꿈비가 제일 탄력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 강한 종목이 바로 제로투세븐, 그 다음이 아가방 컴퍼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이 출산율 증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경제공작회의 또 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경기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 제가 왜 저출생 테마를 받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정치적 관련된 이런 정책과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할 게 지금 없던 상황이라서 오늘은 이 종목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 왜 제가 제로투세븐을 보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로투세븐은 유아동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궁중비책을 이제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전에 아기를 낳기 전에는 이 궁중비책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관련주다 이렇게 알았었는데 이 아기를 키우면서 지금 이 백화점에 가면은 그 유아동 층이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궁중비책이 이 제로투세븐이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쪽은 과거에 중국 쪽 관련된 저출생 관련된 정책들 이야기 나왔을 때 이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였었을 때도 이 종목은 움직였던 이력이 좀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유아동 의류 및 뭐 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요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시장에서 살 게 없습니다. 수급이 뭐 지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우선 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뭐 정치적 이벤트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과거에 뭐 여야 구분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저출생 정책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또 정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최근에 부각받는 이슈도 뭐 중국 소비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뭐 실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다라는 논리밖에 설명할 게 없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 부각 속에 저출산 관련주 종목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024년도 3분기에 약 9년 만에 출산율이 증가세를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출산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여야 구분 없이 계속해서 이 저출생 관련된 이 정책적인 부분들, 뭐 이런 뭐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을 계속해서 좀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실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출산율이 감소되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가 됐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정권 앞으로 어떤 뭐 선거든 뭐든 계속해서 정책적 뭐 총선 대선 정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저출생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 봐야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됐었던 수치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 출생률 출생아 수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합계 출산율이 0.76명으로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 합계 출산율이 0.74명으로 전망이 되는데 2015년도 이후에 9년 만에 처음으로 또 반등하는 수치가 나온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그 아기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유아동 관련된 이런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유아동 이런 제품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뭐 차트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 이미 너무 급등한 종목들, 뭐 물론 이것도 안 올라갔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일봉 차트를 좀 보면은 그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박스를 좀 그리다가 이제 이 박스 상단을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돌파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수급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면은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는 거 좋다라고 보고 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들, 이 회색 부분은 결국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게 됐었을 때 좀 어디까지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까에 대한 이 범위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241선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했었을 때는 그냥 이 정도 내에서 1차적으로 조금은 수익을 얻는 전략, 목표하는 전략,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캡처했었을 때는 사실 6%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할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아무튼 좀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분할로 좀 들어가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목표가는 5,450원, 손절가는
4,200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시 45분에 진행을 하고요. 금요일은 공개 방송 하지는 않는데 제가 주말에 공개 방송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NCL 어제 급등 나왔다가 오늘 아쉽게 손절가 터치했거든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주말에 리뷰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투자 판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